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휴가여가지고 휴가가 아니고 할리데이였는데 오늘은 학교 다시 일 왔으며 이번 주는 파이널 위기예요. 근데 이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 게 좀 한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개 더 이렇게 좀 집어넣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하지 말까 아침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뭐 제 채널이니까 뭐 두 번 하든 뭐 세 번 얘기를 하든 뭐 제 맘이니까 뭐 그냥 찍었고요. 오늘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미국은 한 2달 넘게 여름방학이거든요. 상당히 길고 또 미국 시스템을 얘기하자 보면은 썸머스쿨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안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썸머스쿨 가는 학생들 한 4주 정도 한 9시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렇게 액티비티가 뭐 스트럭처하게 있지는 않아요. 많은 스쿨 디스트릭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시고 또 프로그램을 서치를 하고 있는데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는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 주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뭐 여름에 뭐 하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고 뭐 할 게 없어요. 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이라면 또 무엇을 할까 또 한번 생각을 하는데 체육이란 거 운동이란 거를 조금 염두해보고 그러면은 항상 부모님이 체육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쉽게 접근을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뭐 예전보다 조금 말이 빨라지고 많아지고 좀 원래 말이 빠르고 마른데 이렇게 뭐 많이는 아직까지는 안 봐요. 안 보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그래도 제가 연구도 하고 뭐 티칭도 20년 넘게 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댓글로 남겨두면은 이렇게 제가 또 주제도 바꿀 수 있고 또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좀 강조를 드렸는데 학교가 끝나기 전에 아이의 현재 운동 능력 상태를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운동 능력 상태가 뭐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달리기를 할 수 있는지 다른 애들과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는지 공을 던질 수 있는지 공을 찰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거를 조금 선생님한테 받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부모님들이 체육 하면은 다 선생님이 알아주시겠지 모르겠지만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건 뭐 달리기 하고 던지기 하고 뭐 점프하고 뭐 그 정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들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직접적으로 막 연락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는 한국 부모님들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공교육에 있었으면서는 많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좀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클래스룸 선생님들한테는 이메일을 하고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나 특수체육 선생님한테 그런 정보를 좀 전화나 이메일로 해서 알려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저번에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건데 카디오 액티비티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유산소 운동이지 한국말로는 유산소 운동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카디오 액티비티가 좀 롱 디스턴스나 인텐시브 액티비티가 아이들한테 어떤 이펙을 줄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티칭하면서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 행동이 있고 짜증, 불안 그게 또 밖으로 표출이 되고 또 청소년기 넘어가거나 또 프리스쿨 이런 아이들은 디스플레이는 안 되고 이런 게 행동 문제가 쌓이잖아요. 근데 호르몬 문제도 있고 문제는 아이들이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쌓이다가 그걸로 문제 행동으로 나는 내 감정은 이렇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컨트롤하는 건 많은 부모님들이 약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카디오 액티비티 유산소 운동이나 조금 그런 거를 한번 꼭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항상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단순히 걷는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15번을 왔다 갔다 뛰게끔 해서 어느 정도 땀이 나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아마 여러 번 하시면은 아마 이거에 대한 이펙을 보고 after intensive active나 유산소 우리 애가 조금 컴해지는구나,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구나, 좀 얌전해지는 거나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하루에 한 번은 카디오 액티비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침에 밥 먹기 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밥 먹으면은 지치고 힘드니까 나가서 운동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 5시나 4시쯤 좀 해가 저물고 그러면은 나가서 운동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짐에 가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짐에서도 카디오 액티비티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카디오 액티비티를 꼭 여름에 꼭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네요. 그 루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부모님이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루틴.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에 조금 편하고 늦게 자고 뭐 스크린 타임이 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루틴을 짜서 뭐 학교 다닐 때처럼 너무 인텐시브하게 루틴을 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아침 시간 그 다음에 걷기 뭐 컴퓨터 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애들 왜 힘들어져요 하는데 대부분 제 경험상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그게 여름에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안 하다가 루틴 없이 생활을 하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여태까지 학교에서 작년에 열심히 선생님들이랑 했던 그것들이 조금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영어 단어로 생각이 안 나는지 지금. 하여튼간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뭐 힘들다고 그냥 다 뭐 컴퓨터 5시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루틴을 잡고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빡시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꼭 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게라도 부모님이 함께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는데 운동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안 되니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많이 해봤지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요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데 요가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한 15분 정도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운동을 하고 애들도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농구를 가르친다 하면은 여러 뭐 가가지고 애들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 주고받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농구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아이가 공을 던질 수 있는지 주고받을 수 있는지 내 말에 따라서 그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도 간단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운동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수영을 해도 아이들한테 그냥 가서 논다는 게 아니고 조금 킥보드를 잡고 수영을 그래도 이렇게 좀 왔다 가서 그런 건 부모님이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운동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체육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이 쪼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 15분 정도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좀 동네 운동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너무 많잖아요. 한국은 많고 그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I do not know. 부모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지 뭐 정부가 서포트를 하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여러 프로그램 캠프도 엄청 많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저도 전문가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어. 뭐 IMC도 있고 뭐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고 뭐 어떤 유니버시티에서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다가 좀 좋은 코치나 인스트럭터 보면은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용 같은 점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펀딩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펀딩이 그거에 대해서 펀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시키시잖아요. 미국 뭐 ABA도 시키시고 뭐 스피치도 시키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데, 어느 정도로 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그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셔도 조금 아이들한테 돈을 투자해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모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살아봤고 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저는 요즘에 저는 짐을 맨날 가거든요.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짐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피트니스 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헬스장 너무 많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렇게 뭐 쳐다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짐이 상당히 넓고, 뭐 LA 피트니스, 24 피트니스 뭐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가격도 싸단 말이에요. 좀 그거를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저하하지 말고, 첫 번째 왜 이용을 하냐 하면요, 그 피트니스 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랑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이용은 안 한다만, 뭐 여러 가지 댄스도 있고 리프팅 섹션도 있고 사이클링 섹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맨 처음에 가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풀 섹션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한 15분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이 혼자 힘들면 부모님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조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리프팅 섹션에 가가지고 앞에 웜업 섹션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웜업 스트레칭 안 하시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프팅 같은 거 할 때 너무 왜 헤비보다도 가벼운 거를 조금 해서 그 댄스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덜트 지금 나이 있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상당히 펑션이 좋거든요. 펑션 이렇게 좋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상으로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왜 안 하실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시킬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에 가서도 저번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프로그램을 조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한다는 욕심을 떠나서, 제가 말했죠, 루틴 계획, 우리 아이들한테 루틴 계획이 있거든요. 뭐 20분 카디오 시작하고 엑서사이즈 머신 같은 거 4개에서 5개까지 똑같이 1, 2, 3, 4, 5를 끝날 수 있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딜리버리 할까,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지만, 조금 부모님들이 조금 이거를 조금 염려해서 피트니스 짐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지역에 가고 피트니스 짐을 많이 가지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있는 거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내가 너무 아침에 가서 그런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우리 애가 문제 행동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아침 시간을 이용하세요. 뭐 아침에 6시서부터 8시까지 사람 없거든요. 밤에는 많죠. 힘들겠지만 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괜찮고, 또 그 시간에서 애들이 어느 정도 루틴을 짜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같은 거를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저거 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길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18살까지밖에 않고, 애들이 앞으로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8살 이후 넘어가지고 스피치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18살 넘어가서 음악 테라피나 뮤직 테라피는 거 아니고, 18 넘어가서 ABA 다시 시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금이라도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하나라도 꾸준히 작게라도 그렇게 한 번에 내 아이가 뭐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네들이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가 말하는 걸 조금 유념해 두시고 조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영상 이거 비슷한 거에 두 번째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유념해 두시고, 그래도 힘드신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시비하다, 이런 거는 제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제고라는 말이 맞나요? 하여튼간 아이들의 펑션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윌체어밖에 안 되고, 아니거든요. 윌체어에 앉아서도 카디오 액티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방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접근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는 눈이랑 부모님들이 보는 눈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름에 놀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놀게 하면은 아이들 짜증도 나고 루틴 다 무너지고 힘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조금 애들을 내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아는 정보나 경험과 연구 이런 걸 좀 나눠드리고 싶고 팁을 드리자 시기였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꼭 한국말로 하는 이유는 영어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말처럼 미국에 산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한국말이 더 제 first language이고, 영어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한 이유는 한국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연구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들이 한국 부모님들이에요. 한국 부모님들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모든 리소스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한국말로 접근을 하고, 제가 서브타이틀을 영어로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자로서 교사로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보고 저도 찾아보고 좀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보시다가 이게 좀 궁금하다, 한국이든 it doesn't matter,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체육교사든 I don't really care, 그러니까 교수든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조금 하여튼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